이것은 좀비 영화인가 귀신 영화인가? 이 리뷰는 사실 빨간색 영화 채널입니다. 곡성의 프리퀄격인 영화 랑종입니다.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이 영화를 보기 앞서서 저는 이 영화를 한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사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오셨죠? 예, 맞죠.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도에서 있어서 사람이 보는 쪽을 원래 찍을 때 보는 쪽을 공간을 더 줘야 돼요. 찍을 때는. 그래야 안 답답해요, 시야가. 그치.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앞에가 완전 잘려 있죠. 그쵸. 그러니까요. 보는데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보는데. 답답하고 이상하다. 답답하잖아요. 뭔가 앞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없어.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연출 방식이고 카메라 구도고, 카메라도 보면은 앞에 지금 찍어야 되는데 자꾸 안 찍고 있고 이런 장면이 많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한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태국 북동부 지역인 이산 지역의 산골 마을에서 다큐멘터리 팀인 랑종, 무당이라고 하죠. 그 무당을 주제로 촬영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님, 그 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이 님이야. 네, 님이에요. 님은 바얀이라는 조상신을 섬기는 랑종입니다. 한국의 무당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야기는 님의 형부가 암으로 죽어 장례식장에 참여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언니 노이와 그녀의 딸인 조카 밍을 만나게 돼요. 밍.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된 님. 님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날 밤 님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한 노파가 밍을 노려보고 있고 밍도 역시 넋나간 듯이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사하게도 그 노파는 죽습니다. 그 노파가 죽어요.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님은 밍의 방에 쳐들어가게 돼요. 물론 밍 자체도 이상한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상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 밍의 옷장에서 귀신 테마를 위한 물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 동그랗고 막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뭐라 하지? 그 잘 때 있는 거. 드림캐쳐? 드림캐쳐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드림캐쳐 같은 걸 놓는데 근데 이제 님은 놀라서 밍에게 님밍 이름 비슷해서 힘드네. 밍에게 따지지만 언니 노이는 중간에 막아서요. 안 돼. 맞아요. 그리고는 님을 쫓아내버려요. 네. 그 왜 그러냐? 사실 우리 여기서 노이는 밍의 언니죠. 과거 신내림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원래 직계인 거죠. 원래 먼저 신내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거부를 했어요. 그걸 랑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또 기독교가 나오죠. 기독교도 믿어보고 온갖 수를 써서 결국 동생인 님에게 신내림을 옮겨가게 돼요. 대신 받게 한 거지.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노이가 맞으니까 그러면 노이의 직계 다음 랑종은 밍이 맞는 게 맞잖아요. 딸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밍에 대한 신내림이다. 그러면 근데 너무 그게 싫은 거야. 노이와 밍은. 그래서 결국 거부하려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연출이 하나 나와요. 밍이 랑종이 되는 순간을 촬영을 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 팀은 우리 님을 포기하고 주인공을 밍으로 변경을 합니다. 네, 맞아. 맞아. 되게 신기해요, 여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밍 중심으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귀찮아했던 밍이지만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꿈에서 온몸에 부적이 붙은 빨간색 전통 옷을 입은 커다란 남자가 큰 칼을 들고는 혀를 길게 빼서 칼을 핥으면서 춤을 추고 그 주위가 온통 피바다이며 바닥에 잘린 머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잘린 머리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을 알아둘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점점 밍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뭐 버스에서 행패 부리고 남들과 싸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맞아. 복통과 두통 거기다 하혈까지 해요. 근데 하혈까지 찍는 그 막 화장실까지 찾아가는 그 다큐멘터리 모습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찍는 분 그래. 말이 안 되죠.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여자 화장실을 찍고 있잖아. 말이 안 되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하겠죠. 실제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안 끝났죠. 되죠. 또라이들이야.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때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드레스와 아 맞아. 막 어린아이 구두에 집착하고 놀이방에 막 놀러 가고 진짜 누가 봐도 귀신에 들린 것 같죠. 맞아. 이거는. 맞아. 맞아. 결국 사건이 터져요. 밍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 거죠. 왜냐? 야밤에 사무실에 남자들 데려와서 성관계를 해요. 맞아. 맞아. 물건 훔쳐가고. 결국 그게 CCTV에 찍혔고 음. 결국 집에 돌아가게 된 밍은 비관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 자기는 신내림도 받아야 되고 회사에선 잘리고 그래서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도 빨리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밍. 근데 사실 여기서 밍이 죽었으면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 밍도 해방되고 가족들도 해방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뒤에 다 죽잖아요. 다 죽진 않았겠지. 그치. 맞아. 사실 여기에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노인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내림 해달라고. 신내림 해줘. 나 포기할게. 음. 더 이상 자기 딸이 무너지는 건 난 볼 수가 없어. 맞아. 근데 하지만 웬걸? 님은 내린 구슬을 해줄 수가 없대요. 왜? 밍에게 바얀신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얀신이 찾아온 게 아니라면 무엇이 찾아온 걸까요? 노인은 결국 이대로 자기 딸을 방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님도 못 해주겠대. 답답해. 그러면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역시 답답함이 나오죠. 해결책을 주지. 지는 해결책도 안 주고 뭐 할 수 없어라고 해놓고 그럼 여기서 그 딸의 어머니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포기를 해요? 다른 무당한테 가지. 결국 노인은 이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랑종을 찾아가요. 맞아. 그리고 내림굿을 받아요. 이게 암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그 밍도 님도 밍 어머니가 밍이죠. 밍이 어머니가 노이. 아니 그 님. 무당. 님. 님. 네. 밍은 님, 어린애고 님이 님. 님이 이상한데 님께서 얘한테 그 노이한테 제대로 말을 안 해주잖아요. 다른 무당한테 가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밍이 이상한 무당한테 받아가지고 좀 더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맞아. 너 이상한 내림굿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거부터가 저를 암 걸리게. 영화관 나가고 싶었어요. 이것 자, 때문에. 님이로 바뀌는. 삐 처리해야 돼. 그것을 이제 결국 다행인지는 아닌데 결국 중간에 내림굿 받는 와중에 님이 난입을 해서 굿을 강제로 시켜요. 근데 하지만 늦어버린 걸까요? 이미 밍이라는 자동차에는 열쇠가 꽂혀버렸어요. 표현 좋네. 여기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네. 네, 꽂혀버려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밍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진짜로 밍은 여기서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의 머리를 카메라로 자기 엄마의 머리를 카메라로 빡 가격을 하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나홍진 감독님의 경찰에 대한 애정. 또 애정 넘치지. 우리 애정이 흘러넘쳐. 넘치셔서 아주 그냥 흘러넘쳐. 경찰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떡해요? 결국 이 작품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뭐 수색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근데 답답해. 님은 한 번에 밍 찾아.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 경찰을 믿지 말고 신을 믿으세요. 무당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밍을 찾던 와중에 모두가 수색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폭죽이 터져요. 펑. 이쁘지. 느닷이 없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여기서 난데없이 폭죽 터짐은 밍에게 드디어 귀신이 제대로 빙의했다는 걸 그거 알려주는 장치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축복이다 귀신들한테는. 이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이야기죠.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해. 귀신들이 펑펑한 거지. 너도 우리 겨울에 왔구나. 한편 이제 님은 바얀 신에게 기도를 드리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노이의 죽은 아들 맥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맥은 사실 오토바이로 죽었어요. 나와요. 맥은 오토바이. 그렇다고 나오지. 그리고 그 맥의 아버지는 이제 뭐 암에 죽었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는 불에 맞아서 죽고 증조 할아버지는 또 뭐에 죽었더라요? 불타서 죽은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다 맞아. 그 저주가 다 죽어, 내려져서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어.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발견된 맥의 방에서 발견된 게 그 미인과의 그 사진들. 그러니까 근친 관계였던 거지. 그치. 맞아. 맥은 분명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속사정은 달랐던 겁니다. 근친 관계를 해서 자기 비관해 가지고 자살한 거겠죠. 맞아. 그렇게 됐죠. 맞아. 참 이 가족 태국에서 개를 굉장히 신선하게 신선한 존재예요. 태국에서는 그 개를 노예 어머님은 불법으로 팔고 있지. 개고기를. 맞아. 개고기. 그리고 신내림도 거부하지. 자식들은 근치상간. 아이고. 이 저주가 안 내려지는데 이상해. 그러네. 따지고 보면. 미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야. 뭐 그 더 큰 것도 있지만 그 나중 가서 이야기를 통해 알려지니까. 근데 그렇게 님은 밍을 찾기 위해서 맥이 자살한 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유명한 좀 큰 아까 그림처럼 큰 장면이죠. 그렇게 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한 계란에서 검은색 액체가 나옵니다. 노란 게 아니라 검은 게 나와. 검은 게 나왔어. 폐사한 계란이었던 거야. 누가 일부러 넣어놨을 수도 있지. 그렇지. 넣어가지고. 네, 이건 그리고 그걸 확인한 밍은 님이죠. 왜 밍이라고 써놨을까? 나도 헷갈리네요. 밍. 그거를 확인한 님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건 맥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귀신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기가 돼서 맞아. 거대한 원기가 돼서 들어간 거다. 그리고 와 님은 아주 용감하게 혼자서 쳐들어가요. 나 이거 보면 진짜 답답했어. 얘 뭐 하는 애야 대체? 물론 뭐 살아서 돌아왔어. 해피 엔딩이야. 근데 누가 거기를 혼자 찾을까요? 같이 가지. 경찰의 존재는 왜 있는 거야? 애정 대단합니다. 멍청해 너. 예, 님은 용감하게도 이제 밍을 찾으러 혼자 밍이 마지막 발견된 거리에서 갑자기 숲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화재로 폐허가 된 야산티아 방직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누군가가 의식을 치른 듯한 흔적과 함께 밍을 찾아내죠. 맞아. 이렇게 잘 찾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밍 제대로 귀신이 들렸죠. 네. 자기 자신이 바얀신이라며 님이랑 말다툼하고 검은 액체를 토해내고 맞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민낯을 들려주죠. 노이 오빠 마닛은 회사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노이가 사실 신내림을 안 당하려고 부적을 님의 발에 신발에 넣고 속옷도 님이랑 바꿔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속옷을 언니한테 주고 그랬던 거죠. 아니 동생한테 줬구나. 맞아. 근데 참 난 님이 대단해요. 왜요? 나였으면 싸다고 한 대 날렸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넘어가요 쉽게. 맞네. 착하네. 착해. 나였으면 싸다고 한 대 날렸지. 싸다고로 끝났겠습니까? 네. 이거 방송 불가 용어 쓸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님은 결국 자기 혼자서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테마사 산티를 찾아갑니다. 산티를 찾아가고 테마 의식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진상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 야산티아 방직 공장의 방화는 밍의 할아버지가 한 거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한 겁니다. 다 죽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업보가 일가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렇게 가족의 남자들은 대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혈육은 밍만 남은 상황이죠. 그쪽한테는 밍만 남은 상황이니까 밍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님은 바얀신을 다시 찾아가요. 그 석상에 찾아갔으나 모기. 아 이 영화의 가장 가슴 아픈 절규를 듣게 됩니다. 맞아. 저 진짜 근데 진짜 절규를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막 빠야 이러잖아요. 엄청 울잖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 신상의 목이 잘려나갑니다.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어. 잘려 있어. 맞아. 근데 웃긴 게 모르겠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오피셜로 밝혀진 게 없어서 추측이긴 한데 귀신 들린 밍이 귀신 들리기 전에 계속 그 빨간색 옷을 입은 그 칼을 든 애가 그 목 잘린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 바닥에서. 근데 여기서 바얀신이 그럼 바양신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고요. 맞아. 근데 한편으로는 빨간색이잖아요. 음. 근데 태국에서 빨간색은 좋은 상징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안 좋은 상징이고.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검은색이 안 좋은 거고. 근데 칼 들고 있는 애는 빨간색이야. 바야니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 잘린 게 바얀이다. 사실 목 잘린 건 귀신이고 바얀이 칼 들고 지켜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꿈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얘가 빙의를 되려고 하는 빙의가 되기 전에는 항상 이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꿈 내용에 대해서는 목이 잘린 뭐 누가 칼을 들고 서 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좀 둔했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그 사람들 한 영화 한 수백 번 본 걸 수도 있어. 확실히 리뷰나 이런 거 쓰시려면 그치. 한 3-4번 보셔야지. 그치. 이즈님은 저는 바닥에 있는 게 바얀신 아닐까? 목 잘린?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생각. 근데 사실 그쪽이 거의 한 90%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리뷰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있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좋은 건데 어떻게 이게 악마겠느냐 하고. 근데 이거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마니까 아까 저쪽에 곡성처럼 네. 곡성에서도 악마가 예수님이 것처럼 이렇게 막 이것도 속였을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다. 밍을 속이려고 빨간색으로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속인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좋은 좋은 해석인 좋은 것 해석이에요. 같네요. 그런 해석 없던데. 때려 맞췄습니다. 이게 또 운이 좋았네. 멋있게. 그 정도 생각은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네. 한편 구마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다큐멘터리 팀은 집에 CCTV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밍의 기괴한 모습이 다 찍히죠. 이게 날마다 나오죠 이게 또. 이것도 너무 암이야. 근데 이게 이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빡쳐 진짜. 근데 전 진짜 궁금해요. 아니 밍이 귀신 들린 거 알잖아. 맞아. 나쁜 놈 이제 밍은 밍이 아니잖아. 밤마다 돌아다니는데. 근데 왜 안 꽂아놓고 저도 안 묶어놓고 왜 방치해놔? 아니 수갑 같은 거 채우고 바에 가둬놓으면 아무 짓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통쾌했어요. 다 죽을 때. 멍청하니까 죽다. 이런 추측이에요 이것도.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지. 그러면 애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그 마닛과 퐁이에요. 그 애기 데리고 있는 게. 그 아빠가 마닛이고 어머니가 퐁인데 걔네들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소문이 나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아니야. 그냥 다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가족은. 불편하면 자리 곳에 앉혀. 구마 의식 하루 전 님이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요. 걱정되어서 노인가 찾아가는데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 집에 들고 있는 수많은 이 벌레들, 이 구더기. 그리고 님은 여기서 이 영화에서 퇴장합니다. 여기서 죽었어. 자다가 평안히 죽었다고 그러니까. 말은 해요. 뭐 추측이 이거를 뭐라고 아니라 하던데 네 글자로 뭐 거기 영화 중에 나와요. 네, 슬쩍 나와요. 뭐로 나오는데 맞아. 있어요. 맞아. 왜 죽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얀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만
엄청 평안하게 죽잖아요. 나머지는 다 고통 속에 평화 죽잖아. 죽었다 하세요. 결과적으로 맞네. 어차피 얘는 죽을 건데 어, 바이언신이 얘한테 조금 축복을 내려서 어, 좀 편안하게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편안하게. 이재님은 왜 죽었다 생각을 해요? 그런 해석은 처음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그 님이 이제 마지막에도 장면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인터뷰죠. 자기는 바얀신을 실제로 제대로 바얀신이 있다는 걸 제대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의심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신내립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항상 흔들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압도적인 그 동생, 압도적인 그 존재, 그 악의 존재 앞에 자기가 이제 굿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잘해낼 자신이 좀 없기도 하고 당연히 항상 흔들렸던 마음인데 바얀신이 얘보다 약한 것 같은 거야. 실제 목이 잘렸잖아요. 실제도 약한 것 같아 보니까 영화상에서도 바얀신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악마의 군단을.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고뇌하다가 결국 이제 좀 그 압도되어 죽어버린 거 아닐까? 거의 뭐 자살? 자살 비슷한 거죠. 아. 압도당해 죽었다. 악에 압도당해서.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이것도 오피셜이 없는데 말대로 바얀신이 그냥 편하게 죽어라. 걔들은 다 찢어 죽을 텐데 너는 편하게 죽어. 라는 있고 자살은 사실 못 봤어요.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자살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자살은 생각 못했는데 계속 때려 맞춰요. 어떻게? 네, 자살도 있을 수 있겠고 공포감에 짓눌려 죽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구더기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근데 구더기는 어떤 존재예요? 더럽죠. 더러운데 이제 그쵸 더럽죠. 아니, 시체. 귀신, 귀신. 괴물, 뭔가 그 악마, 그 악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구더기가 그 들끓었어. 그럼 도대체 뭘까? 뭐지? 하루 만에. 그 하루만 맞아요? 하루만이라고 하던데 다들 거의. 리뷰에서. 네네. 저는 그 약간 산티랑 그 이 누나랑 님이랑 같이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같이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의식 준비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 근데 의식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니 근데 일주일 안에 왜냐면 중간중간에 그 산티랑 같이 나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가? 그래요. 그럼 결국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어도 뭐 3일? 3일 안에 그 들끓을 수가 있어요. 좀 과도하게 많죠. 그리고 너무 그 연출이 맞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구더기가 그냥 악마의 연출을 생각을 해요.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귀신이 죽인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네요. 자기 굿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쵸. 개연성 있네, 맞네. 근데 그래서 그런 추측도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또 마지막 추측은 사실 말했듯이 바얀신을 못 믿잖아요. 그때까지도 못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얀신이 결심해서 죽인 거다. 힘들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바얀신이 그럼 구더기가 또 말이 되긴 해. 왜냐면은 죽인 거잖아. 넌 나쁘게 죽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가 끝낸 거다.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좋게 죽었잖아요. 행복하게. 근데 그렇게 한 거면은 사실 바얀신한테 죽은 거 말고는 방법이 있나 싶어요. 자살도 사실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섭죠. 때. 무섭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죽은 사람은 일단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드디어 밍을 위한 테마 의식이 아산티아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시작부터 밍의 얼굴을 포대기로 감싸고 이 차는 빨간색 차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담긴 회색 차를 운전해서 공장으로 갑니다. 이 차는 빨간색 모자, 이 모자는 빨간색 모자예요. 그리고 이 채널은 빨간색 채널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 그러니까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이제 참 공장에는 많은 테마사 산티 제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도 안 걸려.
그렇게 시작된 테마의식 예. 그리고 밍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액체 맞아. 드디어 끝나는 건가? 다 끝났구나. 검은 액체 귀신이 나왔어. 했는데 포대기를 벗기고 보니 사실 밍이 아니라 노이예요. 엄마, 밍의 엄마. 뭐 밍의 엄마예요. 맞아.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사실 귀신을 속이려고 노이를 밍인 척하고 데려온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던 귀신들은 노이에게 들러붙어 있던 거고. 그래서 참 이 차는 빨간색 차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기도 해요.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빨간색 차를 귀신을 속여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애초에 태국은 빨간색 차를 좋아한대요. 빨간색을 되게 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중국처럼. 그래서 그 빨간색 차 타는 게 꿈이래요. 근데 빨간색 차가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글귀를 쓴대요. 신기하네. 그리고 집 밖에다가 빨간색 옷을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빨간색 차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는 그 테마사의 염원도 달려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밍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밍이 아니야. 엄마지. 밍의 엄마. 맞아. 그리고 나는 왜 아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채널이 빨간색 채널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복이 떨어지기를. 그런 뜻이 있었구나.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 엄청난 뜻이 몰랐네요.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노이가 여기 있고 그 밍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밍의 집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는 욕하세요. 이 장면. 진짜. 아니 애초에 그렇게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거면 거기다 부하 그 초짜 한 명만 딱 두는 게 말이 되나? 맞아. 욕 나오겠다. 아니 그리고 또 어리버리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제압당하고 엄마가 문을 열잖아요. 문도 너무 쉽게 열려.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 아니 부하를 한 5명 정도는 설치를 해두고 애가 제대로 있다라는 걸 엄마한테 딱 보여주면 또 끝나는 문제 아닌가? 맞아. 안 걸리겠네 진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멍청하니까 산티 걔도 죽은 거예요. 그 문 여니까 이제 그 악귀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산티한테 들러붙여가지고 걔 떨어져 죽잖아요. 맞아. 멍청해서 죽은 거야. 참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건너뛰어도 되겠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 예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제자 한 명과 초짜 그리고 만이다 아내 퐁 그 아기 결국 귀신에 홀려버려요. 퐁은. 진짜 잘 됐어. 멍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여러분들. 이미 귀신은 뱉었는데. 퐁은 밍이 죽였네 생각을 해보니까 문 열고 나서. 네, 밍이 죽였죠. 다 죽였죠. 그리고 애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 밍이. 맞아. 그러다가 이러다가 네. 그 퐁이 뒤에 보는 순간 유리 같은 걸로 탁 찔러서 죽이던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귀신은 이미 다 잡혔어야 되는데 왜 아직 귀신은 거기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미 데려갔어야 되는데. 밍한데 있네 또 귀신이. 말이 돼요? 그게? 있네. 분명히 이미 테마 의식은 시작됐고 다 뱉었고. 왜 그러지? 그리고 귀신은 다 노이한테 붙어갔는데. 근데 왜 밍한테 있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퐁이 아기가 있음에도 귀신에 홀렸잖아요. 맞아요. 문에다 봉인을 해놨는데도 귀신이 흘러나와서 퐁을 유혹했잖아요. 맞아. 문을 열게. 왜? 어떻게? 그러네. 결국 우리 그 집의 아기 카메라맨 퐁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애까지 죽일 줄 몰랐어요. 강아지도 죽이고 아주 그냥 애를 먹잖아요. 밍이. 애를 막 먹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 걔들 뭐라고 하지? 그 요람 안에서 이렇게 피 묻어 있고 이게 밍이 이렇게 막 와구와구 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애도 먹었구나. 이래서 한국에서 영화가 못 나온 거야.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서. 태국은 가능한가 봐요. 거의 약간 불문율이죠. 애 죽이는 거는 거의 안 하죠. 안 되죠. 강아지도 죽이는 것도 잘 안 해요. 요즘은. 근데 뭐 결국 뭐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문을 열어버리고 나서 모든 분위기가 이제
급속도로 냉각이 돼요. 어. 갑자기 검은 액체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들어요 산티가. 그리고 곧 모든 공장의 불이 꺼져요. 그리고 항아리와 함께 뛰어내리죠. 죽어버리죠. 맞아. 안녕. 테마 의식은 실패한 걸까요? 그때부터 영화는 카오스 시작이에요. 아 카오스. 진짜 혼란, 혼돈. 피원벅이죠. 완전 제자들은 모두 귀신에 홀린 듯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 강아지 귀신들이다. 강아지 귀신. 근데 왜 강아지 귀신이냐? 노이가 강아지들을 팔잖아. 그래서 떠돌다가 이때다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네. 그래서 네 발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맞네. 완전 이제 영화가 이제 더 이상 귀신 영화가 아니라 좀비 영화로 변하죠 여기서부터. 노골적으로. 좀비 영화로 변하고 이제 막 그 와중에 좀비물로 바뀌어버린 퍼포먼스도 나오는데 노이마저 여기서 마지막 미쳐버려요. 바얀신이 들어왔대. 그러더니 의식을 진행을 하지. 그리고서는 향을 거꾸로 찍어버려. 야, 참 카메라맨은 대단해. 여기서 향을 안 피워가지고 살아남고. 카메라맨 빼고 다 이제 귀신에 홀려버리죠. 홀려버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최고의 마지막 밍이 나타납니다. 밍이 나타나서 오는 와중에 카메라맨 한 명 더 죽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노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 귀신들이잖아요. 노이도 바얀신이 들리잖아요. 그만해라 노이 나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노이도 엄마 이러고 여기서 나는 뭐지? 좀 해피엔딩인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결국 거기서 노이도 죽죠. 산채로 불에 타버리고 카메라맨도 죽고. 맞아. 근데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 노이한테 들린 거는 진짜 바얀신이었을까? 아니겠죠. 저는 들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어느 순간 저는 그게 감독의 연출의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님 죽고 이제 제대로 된 무당이 없잖아요. 산티도 죽고. 그러네요. 그 상태에서 얼굴에 피칠갑을 한 노이가 나한테 바얀신이 들어왔다 이랬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얘가 약간 반전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이제 테마 의식을 제대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바얀이 실제로 들어왔구나. 근데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도 이 악귀한테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초도 거꾸로 하고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맨 중간에 풀렸잖아. 밍이 엄마 이래가지고 님이니 이랬잖아. 님이란다. 그 밍이니 이랬잖아. 그래서 그랬었어요. 이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바얀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냥 귀신이 원래 그 귀신이 얘한테도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서로 이제 관객을 속이는 거죠 감독이. 그런 걸로만 생각했었어요. 페이크.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측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둘 다 그런 측측이 있어요. 말듯이 그냥 귀신이 나타나서 왜냐면 이미 바얀신인 척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밍도 그런 거다. 장난이다. 지들끼리 노는 거다도 있고 한 가지 또 진짜 바얀신이 찾아온 거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얀신이 찾아온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바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뭔가 진짜 염호하고 모든 거를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은 초를 반대로 꽂았잖아. 거기서부터 그 바얀신이 왜 이래? 근데 바얀신도 사실 그냥 바얀신한테 우리란 존재는 그냥 개미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지나가다 개미 하나 밟은 거 몇 마리 그냥 밟은 것 뿐이야.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추측도 있고 다른 한 가지 추측은 바얀신이란 자체가 사실 조상신이에요. 조상. 근데 거기서 지금 조상이 이렇게 누가 있겠어? 할아버지인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이한테 들린 거야. 근데 조상신이랑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노이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같은 조상이야. 그냥 느낌만 자기한테 느낌이 조상이 들어온 거 조상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조상이다. 이건 분명 그럼 바얀신이야.
착각을 한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착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게 곡성 이야기랑도 비슷하잖아요. 시인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잘못된 시인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그 나쁜 놈이잖아. 할아버지 악귀잖아요. 그쵸. 사실. 다 죽여버리고 불태웠잖아요. 사람들을. 그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뭐지 바연시에서 착각을 해서 자기는 염험하다 하면서 막 하다가 끔사당하고. 참 이런 이야기인데 뭐 결국 그건 축적일 뿐이고 이거 역시 오피셜 없습니다. 결국 다 죽었지 뭐. 그래서 뭐 구마 뭐 의식을 뭐 실패로 돌아가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 편집으로 에디트 이어붙인 듯한 영상이 나오죠. 네. 마지막 님의 인터뷰. 맞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사실 바얀 씨는 확신한 적도 없고 그리고 구마 의식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울어버리잖아요. 맞아. 참 뭐 여러 가지 의문점도 하나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카메라들을 회수해서 누구야? 이 카메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와중에. 카메라맨 너무 짜증나요. 아니 처음부터 나 같으면 이거 하다가 앞에서 뭐 끔살 당하고 있으면 냅다 던지고 도망가야지. 뭘 끝까지 찍고 있어. 그 퐁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찍고 있어 그냥. 그리고 참 카메라 의식이 대단해요. 끝까지 들고 있다. 끝까지 이게 다 비추잖아요. 장면들을. 와, 아니 진짜 애초에 대단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안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그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 뭐 하는 거야? 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이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릴 정도인가 다큐가. 그니까요. 무섭네. 직업의식에 투철하다. 저도 근데 이 카메라 형식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도 하고 참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했듯이 왜 퐁이 그렇게 하고 우리 왜 뭐지 그렇게 했음에도 왜 귀신은 계속 있었는가에 대해 마지막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이건 오피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곡성편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홍진 감독님을. 결국 모든 거는 흘러갈 때 흘러간다. 모두 큰 나홍진 감독님의 철학은 결국 큰 강은 흘러가. 그 중에 이제 뭐 거기서 물고기 살고 뭐 하고 개미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결국 이미 모든 게 처음부터 끝 실패된 거야. 퐁이 거기서 하지 그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실패한 의식인 거야. 열지 않았더라도. 왜냐면은 말했듯이 다 뿜어냈고 항아리 넣었으면은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있어요. 맞네요. 아까 말했던. 그 문을 봉인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홀려요. 맞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다 끝났고 우리는 이미 귀신 노름에 우리가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걔들 노름에 놀려나갔던 거예요. 귀신이 한 수 위네 인간보다. 갖고 논 거예요, 우리를 영화를. 그러네요. 논 거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오피셜로 얘기했지만 결국 퐁이 열지 않더라도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네. 그리고 모든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일어난다. 니들이 뭘 하든 뭘 하든 막 치고받고 싸워도 일어날 건 일어난다. 포기해. 포기하라고는 하진 않는데 그게 이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연출 방법과 철학과 그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질문 가실까요? 질문 좋죠. 다시죠. 제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이걸 지금 맨날 또 길게 썼어 또. 요새 그래 좀 짧게 쓰고 있어요. 근데 좀 이게 1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 본인이 이 랑종을 연출 안 하고 태욱 감독한테 맡겼나? 근데 이건 좀 어느 정도 답이 아까 나왔던 것 같긴 해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못하는 연출이었기 때문에 태국에서 했다는 것도 있고 저는 언어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국어를 좀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쵸. 약간 이질감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특히 뭐 일본에서 가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일본어 친숙하고 하니까 중국어도 조금 많이 들리고 근데 태국어는 잘 모르잖아요, 거의. 맞아. 그래서 영화를 약간 여답이긴 한데 영화 볼 때도 저는 조금 가까이서 봤는데 목이 아프기지만 화면 여기 나오고 자막은 여기 나오니까 자막을 계속 봐야지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도 아프기도 했고 아무튼 제 말의 본질은 언어를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특히 태국어. 그래서 여기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 보면서 태국 아니야 베트남 뭐 동남아 계열이면 어느 나라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느낌 맞아. 일단 뭐 말했듯이 저는 뭐 얘기했듯이 이건 오피셜이에요. 그냥 잔인함 때문에 포기를 했대요. 막 아이 죽이는 거. 그냥 원래 찍으려고 했대요. 나온진 감독님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했고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리던 중에 태국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태국이 무속 신앙과 한국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태국을 선택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왜냐면은 태국을 선택하고 보니까 막상 선택하고 본 거니까 보고 나니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왔는데.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홍진 감독을 제가 이거 곡성 때도 얘기했지만 곡성의 프리퀄이지만 그러니까 전편이라고 하는 거죠. 프리퀄이 전편이라는 뜻이에요. 그 프리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곡성과 흡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대요. 똑같지 않았으면. 근데 그거를 나홍진 감독님이 만약 연출을 했으면 결국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 쿠세를 한 그런 게 있잖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찍는 걸 포기하고 자기는 제작을 하게 되고 시놉시스만 쓰게 되고 그리고 고민하던 와중에 공포 영화 셔터. 여러분 셔터 보셨어요? 셔터? 보진 않았어요. 아니요. 유명하죠. 유명한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 태국 웰메이드 공포 영화거든요. 그 반종 감독님이 그 생각이 나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같이 촬영을 하게 됐답니다. 네, 아마 나홍진 감독님이 뭐 말씀한 대로 직접 연출했다면 곡성과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은 뭐 그냥 종교에 대한 그냥 각자의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무속 신앙을 이런 걸 실제로 뭐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를 믿으시는지 굿이나 무당에 대한 생각은 보통 어떤지 이건 뭐 저기 곡성과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맞다 있어. 혹시 어떠세요 무속 저는 성당을 어렸을 때 엄청 다녔거든요. 지금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놀겠다는 핑계로 안 가긴 하지만 저는 좀 신이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귀신도 그러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귀신도 믿으세요? 믿다기보다는 약간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귀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무속 신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이 딱 했으면 현상이 딱 나타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이거를 실제로 하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좀 헷갈리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무당 같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분들은. 혹시 종구신가요? 종구? 우리 곡성의 종구? 종구 너무 멍청해서. 저 역시 저도 종구 스타일입니다. 그 신을 기독교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좀 필요할 때마다 가는 게 있어요. 이제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혼자 생각을 하고 또 혼자 기도를 올리고 진짜 혼자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말했듯이 눈앞에 있는 우리 무속 신앙들 눈앞에 현상에서 보이잖아. 종구인 거죠. 우리 모두 종구라는 게 곡성 주인공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모태 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하나님도 믿고 근데 이런 무속 신앙도 요즘에는 그냥 다 인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귀신이 있구나 그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영화 보면서도 진짜 저런 귀신이 있으면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3번 가시죠. 공포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 공포 영화 사실 제가 영화 수업 들을 때 들은 얘긴데 모든 영화들 중에서 가장 아래 단계로 치는 게 공포 영화래요. 맞아요. 왜요? 가장 시놉시스나 줄거리가 단순하고 안 예쁘잖아 기본적으로. 맞아 그런 게 있어 진짜 거칠죠. 여러분 공포 영화를 예술 작품으로 봅니까? 안 보잖아요. 딱히 뭐 그냥 저는 하나의 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줄거리를 보는 느낌은 아니고 놀이동산 같은. 뭐 친구나 여자친구나 같이 그냥 오랜만에 보자 이런 느낌.
사실 귀신 보려고 놀라려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놀라려고 가는 거지. 찾아서 보진 않아요. 저는 딱히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공포 영화는 또 보면 또 유치해가지고 웃기기도 해요. 네, 코미디예요, 코미디. 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화를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에. 일단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듯이 저는 맨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구도감과 그런 연출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는 이건 좀 진짜 제일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빼놓으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나홍진 감독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반종 감독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셔터 감독님의 제작과 연출은 어머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작은 연출 감독이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고 뭐 그게 시스템을 짜주는 거지. 총 감독은 연출이에요, 결국. 연출 감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영화는 물론 이제 시놉시스도 다른 게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카메라, 뭐 그리고 구도 이런 것들은 다 반종 감독의 것이에요. 물론 이제 뭐 영향이 있었겠죠, 나홍진 감독님의. 있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나홍진 감독님의 이름으로 홍보를 한 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나홍진 감독님으로 홍보를 그래야 해야겠죠. 돈 잘 벌리죠. 그래야 보지. 반종이 누군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셔터 감독 셔터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 꼬리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맞긴 한데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나홍진 감독님이란 이름을 빼세요. 빼고 오직 반종이라는 이름만 넣으면은 웰메이드예요. 웰메이드 수작 영화예요, 나름.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 그래요? 암 걸려가지고 오히려 암세포가 암 걸려서 다 났어요. 진짜. 그 노린 걸 수도 있어요. 힘들었어. 나 치료해 주려고. 진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왜 나름 볼만했어요. 그냥 공포 영화로. 저 공포 영화 안 좋아하는데 나름 볼만했어요. 나홍진 감독님의 그림자만 앉아 있다면. 그렇군. 그래서 나름 웰메이드 수다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말했듯이 나홍진 감독님의 그림자 때문에. 근데 곡성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구도, 스토리텔링, 연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제작과 연출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반종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알기로는 이 나홍진 감독님이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잖아요. 네. 곡성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고 곡성 이후에 랑종까지의 기간이 거의 6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나홍진 감독님은 랑종 준비하고 계셨다는 건데. 네. 그럼 그 시간만큼의 또 취재를 하고 뭐 스토리 쓰고 그러셨겠죠? 그렇죠. 그게 랑종인데. 네. 그거에 비하면 그 준비한 시간에 비하면 그 이전에 뭐 곡성이나 황해나 추격자에 비해서 좀 뭐랄까 영화적인 완성도랄까 뭐 스토리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막 굳이 연출을 만약에 뭐 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그 임팩트랄까 그 무게감이 좀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 영화가? 반정 감독님을 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모르게 거기까지 자세한 내면까지 6년의 모르겠어요. 시간을 쏟아부었거든요. 정확히 6년 하시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실까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이 기간을 보면서 그 이전 작품들은 추격자나 황해 같은 경우에 한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정도 3년 4년 정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일 길게 준비했는데 이 정도예요. 임팩트가 좀 이게 괴리가 있잖아요. 나홍진인데 중간에 뭔가 딴 했겠죠. 생각을 하셨겠죠. 뭔가 하고 있던 거 저희가 했겠죠. 잘 모르는 어떤 게 검색을 해오지 네. 않아서. 네. 네. 제 질문 들어갈게요. 네. 1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랑종이랑 곡성 모두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무당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게 동양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이런 애니미즘적인 특징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재님 그 서양학에 대해 또 방송을 하나 하잖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서양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없나요? 저는 잘 몰라서 동양이 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좀 활발한가? 무당 이런 거? 사실 무당 그 서양도 기독교가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기독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니미즘적인 요소들이 꽤 있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그냥 로마 뭐 로마 봐도 로마가 엄청나게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애니미즘적인 요소들을 놔뒀겠어요. 부터 맞아. 시작을 해서 뭐 맞아. 그다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겠죠. 음. 먹히면 그 거기가 또 이제 종교가 다 바뀌고 맞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들 뭐 그리고 막 많은 전쟁 그리고 산업혁명 일어나고 그 뭐 부자들 평민 부자들 뭐라고 했더라 까먹었다. 부르주아. 부르주아 맞아요. 부르주아들은 기독교를 믿었어요. 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좀 돈 버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있거든요. 오케이 뭐지? 너네 돈 벌어 좋아. 오케이. 믿을 만큼 믿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퍼지고 가톨릭 기독교가 퍼지면서 결국 그런 무속 신앙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해된다. 통합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100년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100년 됐나? 100년? 100년은 넘었을 거예요. 뭐 아니요. 100년 좀 옛날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엄청 옛날에 들어왔어요. 근데 완전 퍼지기 전까지. 사실 사실 우리 기독교 이런 가톨릭 역사는 그러니까 퍼지기 전까지 들어온 건 빨리 들어왔겠지만 퍼지기 전까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들어와도 또 불교가 있고 계속 있고 다른 종교도 좀 어울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걔네는 기원전 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인데.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거의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도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속신앙 이런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궁금한 게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젊은 어린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전혀 안 믿겠죠. 옛날에 비해서. 더 안 믿겠죠. 뭐 하고 있나? 뭐 칼춤을 왜 추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진짜 괴리감 느껴지고. 저도 그래요. 재미로 그냥 뭐 전 보러 가는 거고. 옛날 어른들은 좀 믿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더 안 믿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질문이 마지막이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한 거긴 한데 다큐멘터리 형식 취하면서 카메라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잖아요. 거의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한 이유가 뭔지, 왜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을까 감독이? 다큐는 전 한마디로 그냥 리얼함 때문에. 이게 페이크 다큐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페이크 다큐. 페이크인데 처음에 이제 다큐 찍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요. 관객들도 알면서 보죠. 근데 실제로 그냥 다큐의 효과는 뭐냐면 그냥 리얼함. 이건 진짜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찍고 있는 거다. 뭐 그런 효과를 뭐 관객도 모르게 이제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테리 배우님은요? 일단은 그 카메라맨들이 안 도와주는 거 그거 너무 답답하겠는데 도와주면 그것도 너무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뭐 CCTV 보여주는 거. 그거를 빼고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출법을 사용한 게. 그리고 이야기를 좀 찬신하게 풀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저 이 답답함을 솔직히 좀 잘 표현했다고 봐요. 유도했으면 뭐 유도했지. 왜냐면 제대로 성공했네. 그 카메라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카메라 내가 구도를 몰라도 결국 사람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 눈은 다 똑같거든. 맞아요. 이게 저는 카메라를 하니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여기 뭔가 있어. 뭐 밍인가 아니면 님이든 귀신이든 뭔가 있는데 카메라가 얘를 안 비추고 계속 처음에 맞아. 비추려다가 나 비춰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 진짜 영화였으면 휙 비추고 이랬을 텐데. 깔끔하게 보여줬겠죠 다. 근데 계속 막 카메라 흔들리면서 안 비춰. 맞아. 뭔가 여기에 있는데. 그 맞네요. 공감이 가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답답한 걸 일부러 표현을 하려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진짜 그렇기 때문에 웰메이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웰메이드 공포 영화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 공포 영화가 은근히 있잖아요. 있어요. 다큐가처럼 실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거 뭐 봤는데. 아리씨, 아리씨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파라노멀 액티비티였나? 맞아. 네. 그거인 것 같다. CCTV 같은 형식으로. 근데 참신한. 결국 그렇게 공포 영화에서 끝이 나요. 그냥 웰메이드 공포 영화예요. 솔직히 남는 게 없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미안하지만 노잼.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하고. 네. 이거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좋습니다. 구도감이라든가 연출력이라든가 솔직히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 막. 그러니까 이 아쉽네. 모든 거를 그냥 진짜 공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한 것 같아. 이용했다. 그냥 철학이든 고도감이든 뭐 연출이든 카메라든 그냥 음. 오직 공포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아쉽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를 이제 영화 중에 제일 아래로 놓는 거고. 그리고 뭔가 나홍진 감독님의 철학을 하면서 철학을 느끼고 온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버린 거고. 그럴 수 있겠다. 이진님 마지막 제가 하시죠. 이제 이 영화를 그 아는 친구랑 둘이서 봤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 영화를 정리했냐면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저는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를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추격자, 황해, 뭐 곡성. 그래서 이 감독님을 저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분은 그 오컬트 같은 문화에 그러니까 요것도 애니미즘적인 지금 좀 비주류적인 문화잖아요. 관심이 많은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제가 이 랑종만 봤을 때는 나홍진 감독님은 그 야망이 욕심이 어떤 야망이 있냐면 그 무당 있잖아요. 무당을 대중화하고 싶은 굿을 대중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야망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이건 그래서 한편의 그 홍보 영화인 거예요. 본격 모당 홍보 영화. 무당 딱 그거예요. 무당 홍보 영화. 나홍진 표. 적어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만큼은 무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저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재밌었다. 몇백억 들여서 무당 홍보. 저도 좀 도구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처음에 추격자도 네. 그 어떤 실제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을 도구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도구로 해서 재밌게 영화화 영화적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좀 그게 논란의 여지는 있죠. 그리고 뭐 황해 같은 경우에도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저희가 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약간 그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홍진 감독님은 조선적이든 뭐 연쇄살인범이든 무당이든 뭐 나쁘게 말하면 도구로 삼은 거고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죠. 좋게 말하면 감독으로서 충실한 거예요. 영화 재밌으면 되니까 뭐 어떤 걸 가져오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매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기 전에요. 결국 영화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곡성의 프리퀄격인 곡성이 1편이라고 하면 랑정은 0편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 일광 무당 곡성의 무당 일광의 전사격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왜 일광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믿게 됐는지. 근데 뭐 딱 보고 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가 일광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 안 겹치게 만든 것도 있긴 했지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영화 자체가 문제인 게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잖아요. 뭐 그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뭐 카메라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여자의 밍은 결국 어떻게 됐는데? 맞네. 이것도 다 추측을 해야 되는데 대충 추측상 어떻게 보면 이제 밍이 뭐 살아서 뭐 진짜 좀 어이없게 만든다면은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을 갔다. 밍이. 그래서 뭐 일광이가 그걸 걔를 믿게 된 거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귀신이 쉽게 사람을 홀릴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이 뭐 바양신 중간에 노이도 바양신 와 믿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일광이도 이런 식으로 된 거다.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건 여러분의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를 다 봤습니다. 맞아요. 와,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은 나홍진 감독님의 그 다 보고 난 후 소감을 한 번씩 얘기를 할까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 머연님부터. 저는 추격자는 참 좋았고 황해도 괜찮았는데 랑종 곡성은 좀 애매하다. 한숨 나와. 별로였어요. 저는 솔직히 다 좋았어요. 4편 다 좋았고
나홍진 감독님 팬이 됐습니다. 정말 영화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뭐 스토리나 뭐 연출이나 이런 거 정말 탁월하시고 이분은 좀 매운맛 영화를 잘 만드신다.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굿 무당 뭐 좀 오컬트적인 요소도 강하고 좀 비주류적인 그 감성이긴 한데 그걸 또 영화 재밌어요. 보면 하나하나가 다 흥미롭고 좀 애매모호함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시고. 테리 배우님은 어떠세요? 좋았어요. 저는 뭐 사실 이런 영화류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염세적인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염세적인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처음 랑종을 봤을 땐 되게 싫어했어요. 곡성도 봤을 때 좀 싫어했는데 근데 좀 다 영화들 한 번 더 훑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또 랑종 역시 연출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시너지스와 철학만 봤을 때는 철학이 무슨 철학이야 아무튼 그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오면 볼 거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볼 것 같아요. 잘 만들어요 영화를. 맞아, 영화 잘 만드세요. 영화를 진짜 잘 만들. 왜 사람들의 인기가 왜 나홍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잘 만들고 앞으로 나오면 볼 의향이 있고 너무 재밌는 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앞으로 나홍진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어떤 소재로 만드실까요? 근데 이거 하나는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염세적이고 큰 강을 흘러가겠지. 경찰은 또 무능하게 나오고. 기독교는 또 쓸모가 없어. 암 걸려. 그러겠다. 그렇지 않을까 싶네. 우리 다음 영화는 뭔가요, 이제는 네. 그 류승환 감독님. 맞아요, 류승환 감독님 특집. 무슨 영화가 있죠, 류승환? 베테랑. 베를린. 군함도. 그거 봐야 돼? 나 그거 사람들이 그거 보지 말라던데. 좀 고민해보고. 보긴 해야지. 명작들이 군함도 빼곤 다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번에 왓챠에서도 특별전 딱 이제 하고. 왓챠 결제해야겠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봐주시나 나홍진 감독님과 작품들을 같이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였지?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시네브로였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